안녕하세요. 준상업TV입니다. 오랜만에 정당으로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저번 1부에 이어 이번에는 15대 대선부터 현재까지의 민주당계 정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15대 대선 때 새정치국민회의와 한나라당, 국민신당 이렇게 세 당이 선거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나왔냐? 이 한나라당에는 이회창 후보와 이인재 후보가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되자 이인재 후보는 국민신당을 창당하여 선거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보수표가 한나라당과 국민신당으로 갈려 15대 대선 때는 새정치국민회의에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15대 대선이 끝나자 국민신당은 새정치국민회의로 갔고 일부 인사들이 자유민주연합으로 가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새정치국민회의가 세력을 더 끌어모아 새천년 민주당으로 창당하였습니다. 그런데 16대 대선에서 국민의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유력하던 후보인 하나갑이나 이인재 후보를 물리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당내 기반이 부족했던 터라 새천년 민주당에 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16대 대선에서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내 기반이 적었기 때문에 혹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노무현 지지자들이 개혁국민정당이라는 당을 창당했습니다. 하지만 새천년 민주당 내에 분열이 커지다 노무현 지지자들은 개혁국민정당과 함께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4년에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 탄핵이 되었냐면 명분상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지 않았는데도 열린우리당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자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탄핵한 것인데요. 국회에선 소추가 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할 만큼 사안이 크지 않다면서 부결하였습니다. 이 여파로 인하여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참패하고 맙니다. 새천년민주당은 원내 제2당에서 4당까지 추락하고 맙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원내 3당에서 1당으로 올라가는 일을 겪습니다. 새천년민주당은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에서 일부 김한길계 의원이 중도개혁통합신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은 합당해 중도통합민주당을 창당합니다.
그러다 2007년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꾼 중도통합민주당, 그리고 한나라당이 있는 손학규계가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과 대통합민주신당에 가지 않았던 민주당은 2008년 통합민주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통합민주당은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들은 국민참여당을,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세력들은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2011년에 민주당과 원외 친노 세력이던 시민통합당, 창조한국당과 국민참여당 탈당파, 그리고 한국노총이 통합해 민주통합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18대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고 전당대회 결과 과거 민주통합당보다 훨씬 중도화되어 민주당으로 바뀌었고 평화민주당 세력들이 정통민주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2014년 민주당과 당시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던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합당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호남계 의원과 안철수 의원들의 탈당파는 국민의당을, 잔류파는 더불어민주당을 창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부 세력들이 민주당을 창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은 2015년 합당하게 됩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즈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란 개인에게 권력을 법적인 절차도 없이 그냥 넘겨주었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그 영향으로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합당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호남계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민주평화당으로 탈당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합당하여 바른미래당을 창당합니다. 이 민주평화당은 정동영계 의원들은 민주평화당을, 천정배계 의원들은 대한신당을 창당하고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바른미래당은 2020년 민생당을 창당합니다. 바른미래당의 안철수계 의원들은 국민의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하는데 그것은 제가 전에 만들었던 영상인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영상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더불어시민당은 총선이 끝난 이후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더불어시민당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다른 정당들도 참여하면서 현재 21대 국회에는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도 들어와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냐면요.
비례대표 득표로 인해 얻어야 하는 의석에서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을 빼는 의석을 실제 비례의석으로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당이 비례득표로 30%를 얻었고 제적이 100석이라면 A당은 완전 비례대표제의 경우 30석을 가져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지역구 의석을 5석 얻었다면 실제 비례의석은 30 빼기 5, 즉 25석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용하여 지역구의 장점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과 비례대표의 장점인 국민의 의사를 완전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